그 다음에 이제 수험 전략을 말씀드리면은, 자, 올해의 가장 중요한, 바뀌는 문제가 25문제에서 40문제가 나옵니다. 이제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. 이제 거의 뭐 퍼센티지가 많이 늘어납니다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올지 사실은 짐작이 안 돼요. 안 되는데, 제가 1차 교재를 좀 편집을 한다고 좀 고생을 했는데요. 왜 고생했냐면은, 이게 작년도에 나왔던, 그러니까 올해 나왔던 1차 시험 경향을 보니까 어렵게 나오는 구조가 아니고요. 오히려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서 많이 나왔어요. 그러니까 판례가 나오는 구조가 아니고 엉뚱한 그 법령에서 이게 문제를 낸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형태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40문제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보는 게 법률도 봐야겠지만 이제는 시행령까지 이제 우리가 법률 밑에 이제 대통령령이 있거든요. 시행령이 있습니다. 보통 이 문제가 잘 안 나왔어요. 근데 40문제 나오게 되면은 요 시행령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요. 아주 드물게 노동부 규칙이 있습니다. 노동부령이 있어요. 그걸 우리가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. 시행규칙. 자, 시행규칙은 거의 안 나옵니다. 안 나오는데 이제 시행규칙도 약간 중요한 것들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판례 문제가 조금 정착에 나오는 구조면은 2차하고 병행할 수가 있는데 올해 나온 그 시험 문제는 판례보다는 오히려 법조문에서 많이 냈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법조문에 좀 깊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구조. 그걸 이해하게 되면은 조금 시행령까지 보셔야 되고요. 시행규칙도 필요한 것까지는 좀 정리하셔야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. 그러니까 좀 어려워진 거죠. 이 1차 문제가. 그 다음에 당연히 판례도 중요합니다. 판례는 2차까지 이어지는 거니까 판례도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학습을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1차 범위가 법 조문과 판례까지 동시에 보셔야 되다 보니까 오히려 2차보다도 좀 분량이 좀 많습니다. 많아서 좀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건 이해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1차의 핵심은 올해도 그랬지만 이게 부속법령이 될 겁니다. 부속법령. 그러니까 근로기준법보다도 오히려 기간제법, 파견법, 뭐 남녀군평등법, 최저임금법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좀 점수가 올라갈 거예요. 오히려 이것들을 무시하게 되면은 점수가 상당히 하락될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의 경향을 보게 되면은 근로기준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분량이다. 반드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한숨이 나오시죠, 그죠? 자, 그래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.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. 자, 이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. 그래서 올해의 1차 강의도 좀 법령, 부속법령들을 약간 더 시간을 투자해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. 그리고 교재도, 시행령도 좀 상세하게 제가 교재를 좀 적어놨으니까 이것도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구조가 됩니다. 자,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공부 방식을 말씀드리면은 처음부터 외우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법학은 암기 학문은 아닙니다. 기본적으로. 이해 학문이죠.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. 기본적으로. 이게 항상 이제 이게 왜 나왔을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보셔야지 나중에 암기만 하게 되면은 나중에 더 힘들어요. 이게요. 나중에 암기에 대한 맥락이 없이 암기하게 되면은 암기가 사라지거든요. 휘발성이 강합니다. 그래서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하는 거랑 아예 처음부터 암기하는 거랑은 차이가 큽니다. 그래서 반드시 처음 공부하실 때는 이해 중심으로 공부하시고요. 그 다음에 1차나 2차는 기본이 조문입니다. 이게 조문을 무시한 채로 공부하시게 되면은 이게 왜 이런 학설이 나오는 것인지, 왜 이런 판례가 나오는 것인지 전혀 맥락이 없이 이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. 항상 조문에서 쟁점이 나온다. 조문에서 문제가 나온다. 그걸 기억하시고 조문 중심의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1차이긴 하지만 판례는 당연히 공부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차만 보실 게 아니거든요. 2차까지 보려고 1차 보는 거니까 1차부터 판례를 잘 받아주시면은 2차에서 편해집니다. 이게 오히려 1차에서 판례를 소홀하게 보시면은 2차에서 다시 공부하셔야 되게요. 그래서 1차부터 중요한 판례들은 상세히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제가 1차 강의할 때 보통 저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. 제 1차 강의는 주로 1.5차 강의입니다. 1.5차. 그러니까 1.5차라는 얘기는 0.5차가 들어가는 건데 0.5차의 강의를 판례로 추천합니다. 이게. 그러니까 판례를 좀 공부를 해두셔야지만 나중에 2차 가더라도 나머지 0.5로 메꿀 수가 있거든요. 근데 판례를 공부 안 하시게 되면 이 판례를 다시 다 메꾸셔야 돼요. 힘듭니다. 힘드니까 1차부터 판례를 상세히 공부해 두시면 2차 갈 때 좀 편해진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고 판례는 1차부터 좀 상세히 보신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높아심에 드린 말씀이지만 1차가 내년도는 몰라요. 아무도 어떻게 나올지 이게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동차를 준비하는 분도 1차를 막바지에는 올인하셔야 됩니다. 이게 올해도 이게 35% 합격한 게 쉽지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올인 안 하신 분들은 많이 떨어졌어요.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. 내년도는 더 그렇겠죠. 더 그런 거니까 설사 동차를 준비하시더라도 내년도는 막판에는 1차에 좀 올인하신다.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. 내년도가 뭐 알 수가 없으니까요. 어쨌든 나오는 방식이 어떻게 될지 짐작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상세히 공부하시는 방향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될 겁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노동법에 대한 전반적인 한번 틀거리를 제가 짜드리는 식으로 좀 학습을 했고요. 1차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겠다. 그런 바람직한 방향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
제가 최근에 약간 목이 안 좋아져가지고 약간 막판에 좀 목이 갈라졌는데 양해해 주시고,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노동법은, 여러분들의 현장에 보입니다.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법이니까 좀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거든요. 여러분들이 학문으로 공부하시되 약간 내 생활의 일부로 생각하시고서 공부하시면은 좀 더 의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어쨌든 뭐 다시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시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상세하게 학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고요. 어쨌든 우리 노동인권의 문제와 사용자의 그런 경영권 같은 것들이 다 충돌하는데 우리가 아름답게 좀 조화될 수 있도록 노무사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또 서로 간에 또 그런 권리들을 최대한 존중하는 거죠. 노무사 되셔가지고 그런 좋은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. 강의는 그러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